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돈 버는 상속이 되겠습니다. 세금 초보자의 상속세 알아보기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편이 되겠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바로 상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은 일생에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죠. 도해를 보자면 피상속인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죽음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상속인한테 승계되는 것을 바로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이 일어나려면 사망을 해야 됩니다. 언제가 사망한 때일까요? 굉장히 복잡한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 사망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병이나 노환으로 사망하는 일반 사망이라든가 재해 사망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 자살 등도 마찬가지로 사망이라고 보는데요. 다수설에 따르면 심장, 맥박이 정지된 때를 사망이라고 하니까 심폐사를 사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뇌사는 사망이 아니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종 선고에 의해서도 사망이 됩니다. 가정법원의 실종 선고에 의해서 사망을 합니다. 그때 세법상 사망 시점은 실종 선고일이 되겠고요. 민법상 사망일은 실종 기간 만료일이 되겠습니다. 그 만료일은 보통 실종일 경우에는 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실종 선고를 하면 그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별 실종은 전쟁이나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사고 등에 따라서 실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다면 실종 선고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정 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재나 수해 등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관공서가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실종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망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로 관공서에서 인정하는 날이 바로 사망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종 선고를 하게 된다면 민법상, 세법상 사망 일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민법은 실종 기간 만료일이고 세법은 실종 선고일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세법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상속세를 산출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망한 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따라서 북한에 있는 이산 가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부재 선고로 사망한 때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 사망도 있습니다. 2명 이상이 동일한 위난, 비행기 추락 사고라든가 선박 침몰 등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시점이 비록 둘 다 다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동시 사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명 이상이 동일한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법률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사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망한 사람끼리는 상속 관계가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 사망했을 때 부부간의 상속은 없고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이 각각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부친과 모친의 재산을 각각 2분의 1씩 상속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동시 사망의 사례를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동시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있고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동시 사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아들의 재산은 어머니가 전부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재산 10억 원을 100% 받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재산은요. 직계 존속하고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4대 6으로 받죠. 어머니가 60% 12억 원, 할아버지가 40% 8억 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동시 사망으로 인해서 어머니는 총 22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동시 사망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 20억 원은요. 아들이 40% 받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60% 받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12억 원, 아들이 8억 원을 받겠죠. 그렇다면 아들의 재산은 18억 원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들이 사망하게 된다면은 아들에 대한 상속권은 100% 어머니가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머니는 18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아들의 사망으로 인해서 총 30억 원을 상속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먼저 선사망했을 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후사망했습니다. 똑같이 어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들의 재산은요, 10억 원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50%씩 5억씩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아버지 재산은 25억 원인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어머니는 60% 15억 원을 받고 할아버지가 10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총 20억 원을 상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재혼하지 않는다면 할아버지가 사망하게 된다면 할아버지 대습 상속으로 할아버지 전 재산을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 재산을 누가 받는지 우선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 되겠습니다. 이때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경우는 아들, 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들, 딸이 없는 경우에는요, 2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하고 직계 존속이 됩니다. 직계 존속은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랬을 때는 3순위로 형제 자매가 되겠고요.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러면 4순위로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되겠습니다. 자,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다음부터는 없는데요. 5순위로 특별 연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자이거나 죽기 전까지 생계와 간호 요양을 같이 했던 사람한테는 재산을 분여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는 1.5가 되겠고요. 직계 비속, 아들, 딸은 각각 1.0이 되겠습니다. 아들, 딸이 없다면 배우자는 1.5고 직계 존속도 마찬가지로 1.0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도 1.0, 어머니도 1.0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있고요. 아들하고 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상속 지분은 어머니는 1.5, 아들과 딸은 각각 1.0입니다.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면 어머니는 7분의 3, 아들, 딸은 각각 7분의 2가 되겠죠. 이때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 14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14억 원 곱하기 7분의 3, 6억 원이 되겠고요. 아들과 딸은 14억 원 곱하기 7분의 2 하니까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각. 두 번째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미 어머니가 선사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과 딸만 남았는데요. 당연히 상속 지분은 1과 1이 되겠죠. 그래서 50%씩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상속재산 14억 원은 아들과 딸이 각각 7억 원씩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만 있고요. 자녀는 없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요. 상속 지분이 배우자는 1.5, 그 다음에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1.0이 되겠죠. 각각. 그래서 분수로 나타내면 배우자는 7분의 3,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7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상속재산 14억 원은 배우자는 14억 원 곱하기 7분의 3 하니까 6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각각 4억 원씩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특이합니다. 아들이 사망했는데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조부모님만 남았습니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직계 존속이 바로 상속인이 되었고 4분의 1씩 상속재산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손자의 상속재산이 12억 원이다. 그러면요 4분의 1씩 3억 원씩 받으면 되겠죠.
자, 다음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미 그 다음에 아들도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남아있는 분은 큰아버지하고 고모만 남아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상속 지분은 형제 자매가 되겠죠. 그래서 큰아버지, 고모는 각각 1.0씩 지분을 받게 되니까 50%씩 받게 되겠죠.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 12억 원을 각각 큰아버지하고 고모는 6억 원씩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모두 돌아가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미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요. 아들도 먼저 사망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먼저 돌아가시고요. 큰아빠도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큰어머니도 먼저 돌아가셨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조카인 아들만 남아 있습니다. 큰아버지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때는요, 조카가 100%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상속재산 12억 원은 조카가 100% 12억 원 받게 됩니다. 다음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버지도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큰어머니하고 아들, 조카만 남았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큰어머니하고 조카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지분은 100%다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때 큰어머니가 60%, 조카가 40% 받게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 15억 원이다. 그랬을 때 큰어머니는 9억 원, 조카는 6억 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어머니하고 조카가 큰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이 되어서 상속 권한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때 대습상속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을 때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 순위에 가름해서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어머니하고 또 손자녀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아들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겁니다. 이랬을 때는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아들 대신 어떻습니까? 며느리하고 손자녀가 대신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습상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습상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계존속은 대습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혼자녀가 사망 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어머니에 대한 대습상속권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속 결격 사유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결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인의 지위를 잃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떨 때 잃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했던 자는 상속 결격자가 돼서 상속 재산을 받을 수가 없겠죠. 이때 고의로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한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마찬가지고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비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비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도 마찬가지고요. 다섯 번째는 비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습상속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살아계시고요. 큰아버지 살아계십니다. 큰어머니 마찬가지고 조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계시고 제가 있죠.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저는 대습상속 권한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상속 지분은 이렇습니다. 할머니는 1.5, 큰아버지 1.0, 아버지는 1.0인데 대신 어머니가 60%, 아들이 40%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상속재산 35억 원 중에서 할머니는 7분의 3, 15억 원을 받고요. 큰아버지는 10억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원래 10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대습상속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60%, 6억 원을 받고 제가 4억 원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시 사망 시 대습상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칼기를 타고
전 가족이 괌으로 여행 가다가 칼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때 동시 사망으로 처리했는데 대습상속권은 인정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 가던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사망하고요. 어머니도 사망하고 아들도 사망했습니다. 물론 딸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위만 남아 있는데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금액은요. 1,000억 원이라고 한다면 100% 1,000억 원에 대해서 사위인 아버지가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동시 사망에 따른 상속 관계는 없으나 대습 상속은 인정했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자산가라고 한다면은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가장 큰 고민이자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세 컨설팅을 통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줄이고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실행을 통해서 자녀 세대까지의 절세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산가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절세, 나중에 상속세 절세,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 수익에 대한 소득세 절세, 그리고 자녀의 자산 증식 지원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NGP 플랜을 통해서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그 다음에 가족투자법인 설립 및 운영 전반,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 그리고 건강보험료 경감방안 등 다양한 이슈를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풀어야 할 그 이슈에 대해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NGP 플랜 세미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2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가 되겠습니다. 신설동역 4번 출구 갤러리 K 4층 교육장이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3만 원만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세미나 시 제가 제 저서에 사인해서 무료로 제공할 테니까 반드시 신청하셔서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 관리를 하고 싶다면요.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산 관리나 인간관계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은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하고 NGP 플랜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NGP 플랜의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이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세금 초보자를 위한 상속 가이드,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1편을 마치고요. 다음에 2편을 준비할 테니까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